안녕하십니까. 오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일단, 이 고양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거에 대해서 제 예측과 달리 빗나갔습니다. 이 점 널리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센 대책이 나올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그 고양시가 이제 포함되어서 조정지역으로 포함되어서 여러 가지 예전처럼 이제 다시 제한된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묶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양시는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 중에서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에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세게 지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양시 이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마을에서 근무하니까 이 고양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느냐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면 주담대를 다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 이하 50%, 9억 초과는 30% LTV를 적용하고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현행처럼 0%입니다. 그리고 세제 정비 사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을 폐지했습니다. 2주택 10%, 3주택 20%나 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종부세를 추가 과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이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당연히 1지역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2지역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3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는 6개월로 제한됩니다.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거의 다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행은 제출 대상이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게 조정 대상 지역 내, 투기 과열 지역 내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등 실효성이 있는 투기 수요를 점점 한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이번 주를 시작하는 6월 15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9시가 딱 되자마자 엠바고 찌라시가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바빴거든요. 그 엠바고면은 돌리지를 말던가, 보도자료 뜰 때까지 그런 거 돌려가지고 그거 궁금해 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느라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래서 목이 다 가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노곤한 이틀을 엠바고 찌라시 때문에 보내고, 또 오늘은 보도자료 뜬 것 때문에 문의가 많으셔서 오늘도 하루가 어찌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죠. 오늘 그 국토부에서 그 보도자료 낸 이후로는 그
내용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그래도 좀 괜찮겠어요. 그런데 항의 전화도 엄청 많이 하시고 저한테 이제 뭐 부동산에 푸념하시는 거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의 전화 사실 국토부에 해야 돼요. 근데 뭐 세종시를 비롯해서 뭐 이런 그 공무원들 전화가 당분간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전화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 입에 단내가 나도록 지금 뭐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서운하죠. 서운하고 이런 생각했어요. 4.15 총선을 위한 달래기였나? 우리가 지난 2019년 11월 6일자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산을 해제했었잖아요. 뭐 부산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만큼 지났나요? 이제 지금 6월이니까 이제 6개월 좀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4.15 총선을 위한 달래기였구나. 여기 민주당 표반시였던 일산에 창릉 3기 신도시를 룰에 어긋나게 서울에 붙여가지고 발표한 이후에 이 화가 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그리고 4.15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한 그런 거밖에 아니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이번에 규제 다시 왜 부산은 안 했나요?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산은 왜 안 했나. 뭐 그런 거 제가 이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관련되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부동산을 중개하는 중개인일 뿐인데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화가 난 민심이 부동산으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막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4.15 총선에서 그래도 여기 민주당 표밭이었던 일산에서 민주당 민심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에서 또 여전히 민주당의 신뢰를 보내줬잖아요. 그럼 일산을 위해서 뭐 해줬나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부동산에서 정치 얘기 안 하고 종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몇 편 올리지 않지만 그냥 늘 상황이 뭔가 좀 달라졌을 때 그냥 그런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데 이제 일산의 규제가 풀리고 나서 거래가 진행될 때 늘 급하게 먹으면 체하고 조급하게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슬로우 다운 뭐 이런 거를 얘기 드렸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될 정도로 올랐지만 지금 일산 평당가요? 지금 1,500 건드리고 있어요. 정말 1,300대, 1,300대 아니면 일산 풀어놓은 구도심에 아직 그 거래가 제대로 된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지역도 많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훅 들어온 거예요. 규제가 다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저도 일산에서 오래 20수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일산에 살고 있는 일산 시민들이나 이렇게 뭐 정말 이거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당분간 또 이제 동학개미처럼 증시에 또 이제 뭐 이런 부동산의 뭐 지금 뭐 몇백조 가량이 될 수 있는 돈, 아침 뭐 잠깐의 뉴스를 보니까 뭐 3명 모집하는 서울의 그 분양에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 있다는 것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자금을 이제 뭐 어디로 움직일지 빤하네요. 이제 부동산으로는 뭐 이제 부산을 비롯해서 전주 뭐 이런 데가 이제 난리가 나겠고, 뭐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라고 뭐 금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 부동산 얘기할 때 금리가 낮지만 금리 때문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러다가 지금 이제 금리 핑계 대고 있어요. 당분간은 이제 뭐 규제에서 빠진 부산이나 전주를 비롯해서 이런 또 그런 데로 자금이 몰려가고 또 증시의 자금이 또 단타로 또 몰릴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 늘 돈이 많은, 아주 많은 대출 규제랑 전혀 상관없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그냥 정당하게 내도 자금이 풍부한 이러신 분들은 또 이게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저를 달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을 달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울이 투기지역이에요. 근데 서울이 투기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이 잡혔나요? 안 잡혔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왜 부산이나 일산 같은 경우가 다 규제가 똑같이 해제된 지역이었는데 왜 부산은 그냥 두고 일산을 규제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일산은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서해선이 개통될 거라고 김현미 장관께서 교통대책, 그 일산 창릉 신도시 발표한 그 이 즈음에 민심 어수선할 때 내년 하반기에 서해선 개통하는 거 얘기, 일산 들어온다는 얘기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보도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GTX가 2023년 12월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늦어져서 2020한 5, 6년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예고된 교통대책, 이런 것들 때문에, 일산을 먼저 좀 누르지 않았나. 근데 사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평당가나 일산 규제 풀린 일산 전역에 비하면 거래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냥 덩달아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교통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조금 교통이라는 거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서울 투기 지역인데 부동산 안 잡힌 것처럼 일산이 규제를 묶는다 하더라도 일산에 좋은, 그러니까 3호선 멍텅구리 같이 연신내로 돌아가는 그런 노선 아닌 제대로 똘똘한 서해선 들어오고 GTX 개통되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좋은 거일 수밖에 없고, 30년 연한이 되어가는 일산이 분당이나 평촌 이런 데처럼 리모델링이 이제 그 시범 단지 같은 것들이 정해지고 이렇게 수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으로는 리모델링 얘기 입에도 못 꺼내잖아요. 그 사업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일산 이 가격 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교통의 아주 따끈따끈한 호재들이, 정말 똘똘한 호재들이 일산에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덩달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산은 지금 거래되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시기상조예요. 여기 정말 좋은 자족도시고요. 인프라 다 갖춰져 있어요. GTX 들어오면 킨텍스 인근이나 대곡 인근이나 지금은 맨땅이지만 제대로 일자리 들어올 수 있는 준비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걸 가지고 여기 진짜 믿고 표심으로 응원했던 이 지역을 이렇게 지금 민심을 어수선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서운함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조기에 그냥 덩달아 같이 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짧지만 또 오늘도 두서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전해봅니다. 이제 향후 분위기 조정 이제 지역으로 다시 묶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출이나 양도세 중과나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당분간은 소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도하시는 분이 급하니까 빨리 털어줘 이건 아닐 것 같고, 그냥 서로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다시 얼음인 상태가 되고, 얼음인 상태가 지나고 나면 이제 거래가 어떻게 될지, 매물이 좀 붙을지, 거래가가 좀 어떻게 움직일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